안녕하세요. 자, 이번 동아리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물론 이제 지난 시간 아니죠. 좀 됐죠. 한 2주 정도, 2, 3주 정도 됐는데, 저희 그때 그 플립북 애니메이션이라고 종이 이제 한 장씩 넘겨가지고 애니메이션 만드는 거 있었죠. 물론 이제 참여가 저조했지만, 거기에 이제 연상선으로 뭐 애니메이션 종류에 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좀 살펴볼게요. 저희가 이제 뭐 온라인 수업이니까 따로 뭐 이렇게 활동을 할 수는 없고 동아리에도 그래서 이론을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은 그때 이제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한 5분 정도만 얘기하고 넘어갔는데 조금 더 한 10분 정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이 다음에 이제 퀴즈를 하나 낼 거예요. 그럼 이제 그 퀴즈는 이제 제가 네이버 폼으로 일단 만들어 놨는데 이제 거기에 간단한 기입형입니다. 그래서 단어를 하나 적어 주시면 돼요. 지금 수업 시간에 설명한 것 중에 하나를. 네, 그래서 그걸 적는 걸로 이제 1, 2교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이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 대면 수업을 할 때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움직이는 어떤 그림이나 혹은 이제 만화 같은 것들을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면 애니메이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할 내용은 이제 교과서 중에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미술 교과서에도 그 중에서 이 애니메이션 제작이라고 하는 교과서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심화 교과서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미술이라고 하는 그 교과는 일반 교과고요. 거기에서 이제 뭐 심화로 미술 표현 그리고 미술 감상 비평 뭐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서도 또 다른 심화 교과가 또 있습니다. 뭐 애니메이션이나 아니면 뭐 디자인이나 아니면 공예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중에서 이제 애니메이션 교과서 그러니까 전문 교과서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그 큰 타이틀은 또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그림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림.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그림 애니메이션이 있고 모델 애니메이션으로 이제 두 가지 형식으로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올려놓고 하죠. 자, 근데 이제 그림은 우리 말 그대로 이제 손을 이용해서 손으로 뭔가를 이제 그리는 거를 다 그림 애니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모델은 뭘까요? 자, 손으로 그리지 않은 손으로 만든 것들, 그러니까 일종의 입체물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림 애니메이션 보통 이제 2D, 2디멘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2차원에 표현되어 있는 이미지들을 예로 들 수 있고요. 이제 모델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3디멘션으로 되어 있는 3차원으로 되어 있는 이미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는 이게 우리가 물리적인 힘, 그러니까 인위적인 힘으로 만들어낸 모델들도 있을 것이고 그 외에 이제 자연에 존재하는 어떤 대상을 가지고 만든 것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지 않은 것들도 모델 애니메이션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림 애니메이션은 대부분이 다가 아니라 전부 다 이제 사람의 손을 거쳐서 인위적으로 제작된 어떤 그림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그림 그리는 방식에 있어서 연필로 그릴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종이를 잘라가지고 이제 인물의 외곽, 그 보통 실루엣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그건 이제 프랑스 그 귀족 이름인데 그 사람이 이제 뭐 실루엣 초상화라는 그 양식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따온 얘기인데 아무튼 그 인물의 외곽 라인, 아우트 라인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포함해가지고 이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위에 보면은 뭐 셀 애니메이션, 드로잉 온 페이퍼, 컷아웃 애니메이션 이거 외에도 이제 더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위에 이제 등등이 있는데 자, 모델 애니메이션도 클레이나 인형이나 오브제나 픽셀레이션 이외에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종류의 모델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애니메이션은 이제 크게 그림과 모델로 나눠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것도 잔상 이론도 저번에 저희가 간단하게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잔상 이론은 뭐라 그랬어요? 잔상이라는 건 뭡니까? 잔상. 자, 상은 이제 이미지를 뜻하고 잔은 이제 잔여물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이미지라는 뜻입니다. 남아있는 이미지. 그게 이제 잔상이에요. 그래서 보통 뭐 누가 여기 뭐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사라졌지만 그 사람이 맨날 거기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그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 듯한 잔상이 느껴진다라고 이제 추상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실제로 너무 빨리 지나가서 이 대상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잔상의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 여러분들 가끔 이제 뭐 만화 같은 거 보시면 굉장히 빠르게 왔다 갔다 하면은 그 나는 이제 여기 한 명이 있지만 원래 실질적으로 한 명이 있지만 좌우로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면 여기에도 한 명 있는 것 같고 여기에도 한 명 있는 것 같이 이제 분신술을 흔히 쓴다고 얘기하죠. 그런 것처럼 보이게 되죠. 환영이죠, 환영. 자, 이런 것들이 다 뭐에 해당해요? 잔상에 해당한다. 근데 이것도 다 우리가 어떤 물체를 대상을 이제 지각했을 때 그것들이 움직이는
이 대상이 이제 움직인다. 움직이진 않지만 가만히 있는 대상이지만 이게 움직인다라고 느끼는 어떤 그런 효과들은 다 이 잔상 효과에서 잔상 이론에서 온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잔상 이론 효과 뭐 같은 말이에요. 자, 근데 이게 이제 처음에 이제 발견이 된 거는 이제 기차를 타고 다니면서 기차가 이제 개발이 되면서 창가로 이미지를 바라보니까 창문 밖에 있는 그 물체들은 움직이지 않죠. 기차가 움직이고 있죠. 기차가 움직이고 있지만 밖에 있는 이 나무나 풀이나 이런 것들이 움직여 보인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서 나타난 게 이제 잔상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그 나무들은 어때요? 가만히 서 있죠. 가만히 서 있지만 그 빠르게 이제 기차가 움직이다 보니까 마치 그 나무가 기차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뒤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거기에서 잔상 이론이 만들어졌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카메라, 그러니까 또 영화나 영상 미술의 발전이 또 그 기차의 어떤 그런 개발과 연결되어지는 뭐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이건 뭐 이제 벨터 베냐민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철학자라기보다는 뭐 이론가죠. 근데 그 사상가,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얘기한 그 개념 중에 그 기술 복제 시대 이론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 책보다는 이제 논문에 가깝죠. 논문이 있는데 이제 그 얘기에서 거기서 이제 기술 혁신을 이룬 것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 보통 이제 영화랑 이제 사진기를 얘기하는데 거기서 이제 영화 얘기를 하면서 그 기차 얘기가 거기서 등장을 합니다. 아무튼 그것까지는 투머치고 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또 길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아무튼 잔상 이론이라는 건 우리가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 이 물체에 빛이 받아가지고 이게 이제 빛을 이제 반사하게 돼서 우리가 이거를 눈으로 이렇게 지각을 하게 되는 그 원리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빛이 이제 물건에 받아서 이제 튀겨 나가서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되면 이건 과학 시간에 배운 게 혹시 기억이 날까요? 이것도 간단히 설명하면 이제 가시광선이라고 있죠. 가시광선은 뭡니까? 가시하다는 건 이제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광선이 눈에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눈에 보이는 광선을 이제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이제 비가시광선이겠죠. 근데 이것도 이제 뭐 그 파장이 짧은 단파장이냐 혹은 이제 장파장이냐에 따라서 뭐 레이저 같은 것들이 이제 장파장에 속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그 단파장에 속하는 이제 그 비가시 영역에 있는 것들은 이제 뭐 그 살균기 있죠? 살균기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푸른색이 도는 게 이제 뭐 파장이 짧아가지고 뭐 이제 표면에 있는 뭐 그 세균 같은 걸 뭐 제거해 준다는 뭐 그런 얘기인데, 근데 뭐 아무튼 이건 몰라도 뭐 이제 뒤로 가면 이제 뭐 X선 같은 것도 있죠. X선 같은 건 이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제 빛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아무튼 눈에 보이는 이제 빛은 이제 가시광선이고, 요건 이제 7가지 색깔이 있다고 우리가 흔히 배웠죠. 그래서 무지개, 하늘에 있는 이 무지개가 보이는 게 어떻다 그랬어요? 빛이 이제 그 공기 중에 있는 습기랑 이제 부딪히게 되면 빛이 이제 산란을 해가지고 그 원래 이제 흰색의, 그러니까 하얀색으로 보이는 그 빛에 7가지 색깔이 이제 담겨 있는데 그 7가지 색깔이 주변으로 퍼지면서 보이게 되면서 이제 그게 우리 눈에 그 무지개 색깔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아무튼 이제 여기 이제 뭐 빨간 물건이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빨간 물건이 있는데 이 빨간 물건에 이제 빛이 받게 되면 빛에는 이제 다른 6가지 색깔은 다 흡수가 되고 붉은색만 적색만 반사가 돼서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눈은 이 물체가 빨간색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아무튼 자, 이렇게 빛이 투과해서 우리 눈으로 들어오게 된 다음에는 우리 눈에 이 이미지가 머무르게 됩니다. 왜? 이 이미지가 우리 눈에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과정을 거치죠. 빛을 받아서 이 빛이 다시 반사가 되어서 우리 눈에 다시 투과가 되는 이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자, 그렇게 되면 이 사이에 빠르게 이 빨간 공을 치워버립니다. 제거를 했어도 실제로는 여긴 그 빨간 공은 없는데 우리 눈에 이 빨간 공이 마치 여기 남아있는 것처럼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잔상이 남는다. 근데 그 잔상이 남는 그 시간이 16분의 1초다. 그러니까 1초를 이제 16번으로 나눈 거죠. 근데 그 시간만큼 우리 눈에 이 이미지가 머무른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예를 들면 16분의 1초보다 더 빠른 시간에 이 물건을 치워버리게 된다면 우리 눈앞에 이 물건은 실제로 없지만 우리 눈에 실제로 여기 존재한다라고 잔상이 남아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그럼 1초에 이미지를 16개를 보여주게 되면, 자, 이 이미지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지게 된다. 그걸 이제 뭐 가현운동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실제로 움직이진 않지만 가현운동. 실제로
움직이진 않지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잔상 때문에 이미지가 움직이진 않지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이 가연 운동의 효과가 발생을 해서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지각을 하게 되는 거다. 이것도 제가 그때 한번 설명을 다 드리긴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1초에 16컷짜리만 만들어도 이제 우리 눈은 이게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통 리미티드 리미티드 애니메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 자, 이건 18컷입니다. 풀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24컷이나 혹은 32컷, 많게는 이제 뭐 48컷도 얘기를 하는데, 근데 아무튼 보통은 이제 24컷 이상을 이제 풀 애니메이션이라고 합니다. 풀. 그럼 이제 얘는 이제 리미트인데, 리미트는 말 그대로 뭐예요? 한정이 되어 있다, 한정된 애니메이션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조금 퀄리티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여러분들 뭐 원피스 같은 거 있죠. 원피스도 뭐 이제 옛날 원피스 같은 경우는 조금 움직임이 덜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브리 같은 지브리 스튜디오에서 만든 그 애니메이션들은 어때요? 움직임이 굉장히 부드럽죠. 자, 그 움직임이 굉장히 부드러운 이유는 어때요? 이렇게 컷수가 굉장히 많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움직임이 굉장히 부드럽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24컷 이상의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풀 애니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18컷 정도 되는 어떤 이런 애니메이션들은 리미트 애니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한다. 리미트 에디션이 좀 헷갈리네요. 자주 말하다 보니까. 근데 아무튼 리미트 에디션은 뭐예요? 리미트가 제한이 있다 그랬죠. 에디션은 이제 어떤 그 제품의 뭐 품목 같은 걸 얘기하는데, 그래서 뭐 제한된 품목이다. 그래서 뭐 한정판이라고 보통 우리가 흔히 번역을 해서 얘기를 하죠. 아무튼 그래서 뭐 요 밑에 나오는 뭐 스테이징이나 타이밍 뭐 이런 것들은 뭐 이제 몰라도 되고, 이제 뭐 소마트로프 이런 것들도 뭐 옛날에 뭐 이런 동그란 원판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보여드렸죠. 이렇게 돼서 끈입니다, 이게 끈. 그래서 이 끈을 이렇게 돌리면 이제 앞에 이제 뭐 새 장 같은 이미지가 있고, 뒤에 이제 뒷면에 이제 뭐 새 같은 게 여기에 뭐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새가 이렇게 빠르게 돌리면 이 새가 마치 이 새 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왜? 이게 다 그 잔상 효과 때문에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위에 보면은 뭐 페나키스티스코프라고 뭐 저런 것도 있는데, 저건 이제 뭐냐면 그 보통 이렇게 동그란 원판이 있고 여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위에 어떤 말이 이제 달리는 이미지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 원판을 이제 빠르게 돌리면 이 말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에선 이제 가연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가연 운동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가연 운동이 일어나진 않죠. 왜? 이 새가 움직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연 운동은 안 일어나는데 잔상 효과는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말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뭐 가연 운동이 느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판다스 마고리, 저거는 이제 나중에 좀 더 설명을 해드리죠. 뭐지? 벌써 12분이네요. 그럼 애니메이션 종류만 보고 이번 시간은 끝내도록 하죠. 그래서 뭐 그림 애니메이션에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제 뭐 셀 애니메이션이 있고 드로잉 온 페이퍼, 뭐 컷아웃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셀 애니메이션은 뭐냐면, 셀은 이제 셀룰로이드의 약자예요. 셀룰로이드. 자, 이게 뭐냐면 그냥 투명한 여러분들 뭐 미술 시간이나 뭐 기타 뭐 초등학교 때 공예 시간에 뭐 셀로 판지라고 얘기를 하죠. 뭐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 셀이 이제 투명한, 보통 이제 필름을 얘기를 하는데 투명한 종이를 이제 보통 이제 셀룰로이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무튼 겉판에다가 이게 투명하니까 투명하면 장점이 뭐예요? 밑에 있는 게 비치게 되죠. 그래서 요 앞에다가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이런 배경을 막 이렇게 그렸어요. 자, 그러면 요 뒷장에다가는 이제 어떤 움직이는 인물을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배경 따로 인물 따로 그릴 수 있죠. 자, 그러면 배경은 여러 번 그려도 돼요, 안 돼요? 여러 번 안 그려도 되죠. 하나만 그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종이로 이제 배경을 이렇게 그려놓습니다. 종이로 어떤 배경을 그려놓고 그 위에 이제 이 셀룰로이드 그 필름을 여기다 올려놓고 요 위에다가 인물의 동화, 그러니까 움직이는 이미지를 그려요. 여러분들 가끔 이제 애니메이션 보다 보면은 배경은 굉장히 뭔가 흐릿흐릿하고 뭔가 명확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인물 또 움직이는 그 대상만 이렇게 조금 다르게 표현된 경우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애니메이션 보다 보면은 좀 다르게 약간 이질적으로 그려져 있는 부분들이 막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여지없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다 이 셀룰로이드 필름 위에 그려진 어떤 이미지들이다. 그래서 회화적인 느낌이 조금 덜 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회화적인 느낌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종이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붓이 번지기도 하고 막 물감이 뭐 좀 더 그 종이의 질감을 나타낼 수도 있고 뭐 어떤 그런 다양한 표현들이 가능하죠. 근데 그 맨질맨질한 펜에다가 그렇게 그리게 되면 붓을 사용해서 어떤 이미지가 이렇게 부드럽게 이제 풀리는 어떤 그런 느낌을 주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 이 필름 자체는 이미지를 흡수하지 않으니까 그거는 좀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그
시각적으로 봤을 때 어떤 그 이질적인 차이가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셀 애니메이션이 그래서 가장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배경을 그리지 않아도 되니까 굉장히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죠. 자, 근데 밑에 있는 드로잉 온 페이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어 그대로 얘기를 하면은 이제 종이, 페이퍼 위에다가 이제 드로잉, 그림을 그린다, 그린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이에다 그냥 애니메이션을 그리는 거예요. 자, 요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셀 애니메이션 어때요? 배경을 한 번만 그리면 되죠. 근데 드로잉 온 페이퍼는 어때요? 종이에다 하나하나씩 배경을 계속 그려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 돈이 많이 들겠죠. 하지만 이제 장점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떤 회화적인 효과는 좀 주기에 적합하다. 드로잉 온 페이퍼 애니메이션은. 자, 그 아래는 이제 컷아웃 애니메이션인데 이 컷아웃은 뭐냐면 잘라서 이제 내버린다. 잘라내버린다는 뜻이에요. 컷아웃은. 그래서 인물의 뭐 사람이 그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죠. 자, 그러면 요거를 종이 그대로 따라서 오린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배경이 얘도 필요가 없죠. 응? 왜냐면 이 인물만 이제 잘라져서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요 인물을 가지고 여기다 뭐 이렇게 관절을 달아가지고 뭐 이렇게 관절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고, 혹은 정말 그냥 이거 하나하나씩 다 잘라가지고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기법도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뭐 이제 그 어디 미국 애니메이션인가 그게 사우스 파크라고 있습니다. 남쪽 공원 뭐 실제 지명 이름인데, 근데 아무튼 거기 나오는 이제 뭐 동글동글한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그 캐릭터들이 다 원래 오리지널 이제 컷아웃 애니메이션으로 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후에 이제 디지털로 이제 바뀌면서 그 컷아웃 형식으로 되어 있는 디지털 이미지로 변화가 된 건데, 근데 어쨌든 원본 맨 처음에 제작했을 때는 이 컷아웃 애니메이션 방식으로 제작이 되었다. 그 뒤에 이제 절지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그 절지라는 건 이제 관절 같은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관절 부분을 추가를 했다. 이 조인트 부분을 추가를 했다. 그래서 절지 애니메이션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 밑에는 이제 유리 애니메이션. 이거는 말 그대로 그 유리 위에다가 이미지를 그려가지고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유리판 위에다가 이제 유화물감 같은 걸 가지고 여기다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서 이제 빛을 쏴주면서, 그래서 이미지들이 막 이렇게 좀 회화적으로 막 움직이는 어떤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모래 애니메이션은 여러분들 뭐 많이 봤죠? 샌드 아트라고 얘기를 보통 많이 하는데, 그거랑 똑같아요. 여기 위에 있고 모래를 막 이렇게 뿌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떤 이미지를 만드는 것들을 다 모래 애니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스크래치 애니메이션은 뭐냐면, 자, 요거는 이제 실제 이미지 필름이 있습니다. 자, 이 필름에 스크래치를 내는 거죠. 긁어가지고 뭐 이렇게 어떤 추상적이나 어떤 구상적인 어떤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내요. 그럼 이 다음에 이걸 이제 노광을 시켜가지고 이제 현상을 해가지고 뭐 이미지를 만듭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그것들을 가지고 이 필름을 가지고 이미지를 그냥 연속적으로 연결해서 어떤 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요거는 약간 지저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그리는 건 아니고 그리긴 그리지만 어떤 그 종이에다가 이렇게 뭐 펜으로 이렇게 그리는 건 아니고 긁어서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추상적인 표현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 필름에 데미지를 줘서, 그러니까 손상을 줘서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그 섬세한 어떤 그 표현을 하기에는 조금 제약이 많아요. 자, 뭐 이제 핀스크린 애니메이션은 뭐냐면, 저기 이렇게 뭐 이따가 나중에 요 다음 시간에는 그 이미지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핀들이 이렇게 막 판에 박혀 있어요. 그럼 요게 이제 뒤에서 누르게 되면 이게 앞으로 막 이렇게 튀어나오고 막 뒤로 들어가고 뭐 이런 건데, 요거는 이따가 이미지를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죠. 모델 애니메이션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떤 3D 입체물의 대상을 가지고 이제 제작을 한 건데, 여기에는 자, 인형 애니메이션이라는 거, 혹은 이제 뭐 돌도 이제 뭐 돌멩이가 아니라 그 영어로 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인형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퍼핏도 그 작은 뭐 이렇게 털로 되어 있는 뭐 이런 인형들을 이제 퍼핏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 만든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인형을 가지고 만든 애니메이션은 다 인형 애니메이션. 자, 클레이메이션은 클레이 애니메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두 개를 합쳐가지고 이제 클레이메이션이라고도 또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무튼 요건 이제 뭐 월레스와 크로밋이라고 하는 뭐 강아지와 그 대머리 아저씨가 나오는 그 만화죠. 근데 그게 다 그 찰흙으로 만들어져 있는 클레이 애니메이션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게 나중에 좀 더 발전을 해가지고 찰흙을 쓰지 않고 이제 팀버튼 같은 경우는 이제 곰으로 실제 그 모델을 제작을 해가지고 만드는 거죠. 그것들은 이제 크게 다 클레이메이션은 아니고 인형 애니메이션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아래 이제 오브제 애니메이션은, 오브제라는 것은 이제 오브젝트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물건들을 얘기하는데, 물건들을 가지고 이제 만든 애니메이션을 보통 오브제 애니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철사, 돌, 과일, 뭐 야채, 털실 뭐 이런 것들을 뭐 생활용품이나 아니면 뭐 자연에 있는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뭐든지 활용을 해서 이제 작품을 제작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전부 다 어때요? 입체물에 좀 가깝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철사를 가지고 이제 평면적인 작업을 해서 이제 2D처럼 표현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뭐 그런 것들도 뭐 이제 2D지만 뭐 이 모델 애니메이션에 들어간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철사 같은 걸로 이제 라인으로 이제 만드는 것들은.
자, 아래 이제 뭐 실루엣 애니메이션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아웃라인을 이제 잘라가지고 만드는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 실루엣이라는 용어는 이제 그 실루엣 초상, 그러니까 초상화 중에 이제 인물의 이제 외곽 프레임을 이제 따가지고 이제 그림 그리는 그 초상화가 굉장히 유행한 적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초상에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프로필이라고 얘기하죠. 프로파일이라고 얘기하는. 근데 그게 원래는 이렇게 측면 얼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 이 측면 얼굴을 그린 걸 다 이제 프로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원래 이제 원본에 이렇게 사람의 이 측면 얼굴을 그려가지고 만드는 것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할 수 있죠. 왜? 그 인물을 측면에 세워놓고 이제 앞에서 이제 촛불 같은 걸 이제 키워가지고 촛불을 이렇게 키는 거예요. 촛불을 여기다 이렇게 켜서 보기 이상하네요. 촛불을 이렇게 켜가지고 여기 이제 그림자가 생기면 벽에 그 그림자를 대고 이제 따라서 그리는 거죠. 여기 이미지를.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얘를 보고 실제 관찰하지 않아도 굉장히 사실적으로 이 인물의 외곽을 표현해낼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실루엣 초상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일반 초상화보다는 굉장히 간단하고 쉽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그 모습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최초의 초상화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옛날부터 사용이 된 방법이어서요.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카메라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이제 뭐 사랑하는 여인이나 뭐 전쟁에 나간 뭐 자기 남자친구의 이미지를 이제 담기 위해서 이 실루엣 초상화를 많이 그렸다고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얘기가 전해집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 데서 온 단어가 이제 실루엣이라는 거예요. 자, 밑에 픽셀레이션은 뭐냐면 분절된 움직임의 반복적 효과라고 나와져 있는데 이건 이제 뭐 쉽게 여러분들이 이제 사진을 한 장씩 찍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근데 여러분 동영상 촬영도 결국에는 여러 장의 사진들이 하나로 합쳐져서 영상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 원리랑 똑같은데 이제 픽셀레이션은 여러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친구들 사진을 한 장 한 장 찍는 거예요. 한 장 한 장 찍어서 그거를 연속해서 이어서 붙이면 조금 이제 특이한 표현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왜 옛날에 빗자루를 타고 이제 뭐 날아다니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본 적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픽셀레이션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렇고, 자, 밑에 이제 키네스타시스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요게 이제 조금 중요합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입으로 적어서 내야 돼요. 20분이 넘었네. 그럼 요까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근데 키네스타시스 애니메이션은 뭐냐면 이미 촬영된 정지 영상이나 그림,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진 이미지를 한 번 더 사진으로 찍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픽셀레이션이랑 조금 비슷할 수는 있는데, 픽셀레이션은 뭐냐면 사진을 내가 직접 찍은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만들어진 이미지를 다시 찍은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이미지를 찍은 게 아니라 직접 다이렉트로 내가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근데 이 키네스타시스 애니메이션은 이미 촬영되어져 있는 영상 혹은 이제 그림 뭐 이런 것들을 다시 이제 사진으로 찍는 거예요. 그 다음 그것을 연결해가지고 움직이는 것처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움직임과 실제로 연결되어지는 경우는 그냥 드물고, 그냥 여러 가지 사진을 엮어가지고 그거를 연속으로 틀어주면 이게 키네스타시스 애니메이션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밑에 이제 콜라주 애니메이션은 이제 오브제 애니메이션이 조금 발전한 건데, 콜라주는 이제 뭔가를 붙인다라는 얘기예요. 그 불어로. 네, 아무튼 뭔가를 이제 붙여서 만드는 것들을 다 이제 콜라주 애니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크게 볼 때는 이제 붙이긴 붙였는데 물건들을 붙이게 되면 이건 콜라주 중에서도 오브제 애니메이션에 속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구분은 이제 명확한 건 아니니까 뭐 이렇게 다양한 어떤 그런 특징들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살펴본 건 이 키네스타시스 애니메이션이고, 요거에 대해서 아마 기입형에 질문이 나올 겁니다. 네, 키네스타시스 애니메이션은 뭐라고 하냐면 이제 사진 같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어떤 이미지를 다시 촬영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만든 것이라는 것. 그래서 요거 한번 다시 기억하면서 그 기입형에 잘 적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자, 그럼 여기는 이번 시간 여기까지만 해서 끝내도록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앞에 살펴보았던 이 애니메이션들의 예시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서 한번 직접 이거를 눈으로 좀 보면서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